지금. 옐렌 의장. 나오는 걸 어떻게 해? 지금 이거 방송 사고 나갖고 한번 뜨려고 그러지? 네. 나도 여기서 쌍기침 해갖고 네. 방송 한번 뭐라 그러지? 이거 에러 난 거로 해갖고 네. 한번 띄워야겠구만. 우리 지난번에 그 먹방 했잖아요. 유튜브 올렸더니 1,400명이 조회나 있어. 먹방. 나 참 먹방이라 했더니. 그건 그렇고요. 그 시작. 야, 아예 잡아줘요. 잡아줘. 이거 갖고 클립해 갖고 띄워주게. 한 바퀴 좀 더 하시지요. 네네. 아유, 참 미치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 내가? 옐렌. 옐렌. 옐렌 의장. 제가 또 일어났어요. 새벽 한 3시 반쯤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네. 눈이 떠지더라고. 너무 추워. 바람 소리 때문에 깼는데. 뭐 길거리에서 주무세요? 아니, 바람 소리 깨게? 바람 소리 깨죠. 깨어나면 그냥 무심코 이제 TV를 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나랑 뭐 하나 쓱 보는데, 그때 한 3시 반, 4시 그때부터 라이브로 하더라고. 네. 뭐 정확한 시간 왔네. 그래갖고 제가 또 무심코 옐렌 의장의 얘기를 다 봤어요. 네. 다 봤는데, 제가 또 다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그 중에서 그 중간중간에 똑같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무슨 말을 했다 안 했다 막 얘기하고 막 하는데,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뭐 페이션트하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저도 다 나중에 번역된 거 봤죠. 네. 다 못 알아듣지. 근데 중요한 거는 결론이 이거였어요. 제가 알아듣는 말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문구 갖고 너희들 너무 떠드는데 네. 지난달이랑 지금이랑 자기 똑같다. 얘기를 했어요. 똑같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전 냉정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었어요. 왜? 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능력이는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어저께 드디어 자수했어. 이 팀장님한테 많이 배웠다고. 그쵸. 네. 네. 그분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9월 달 정도 가야지 금리 인상할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그랬는데, 어저께 옐렌 의장은 9월이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커플 오브 미팅 때는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커플 오브 미팅이라는 건 1분기에 2번 있기 때문에, 빨라야 2분기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요. 뭐 커플 오브 미팅이니까 1분기는 일단 아니고 뭐 만약에 2분기까지 언제 한다는 얘기예요? 1분기에는 최소한 없다는 얘기죠. 네. 앨리스트다 그랬으니까 최소한 2번의 미팅 때는 없다. 근데 이렇게 시장이 호들갑을 떨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네. 그 페드 이코노미스트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네. 이번이 금리 인상이 적기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냈었죠. 그래서 네네. 이제 이번에 호들갑을 좀 떨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옐렌 의장이 이러한 그 호들갑과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을 좀 잠재웠다. 네. 뭐 이런 것에 일단 방점을 찍으면서 미국 시장은 올라갔는데 네. 그럼 뭐 하냐고. 네. 그럼 뭐 하냐고.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시장은. 저주받은 거야? 왕자님의 백마탄 왕자님이 필요해 지금. 조금 앞서가는 분들은 독사다가 목에 걸렸나? 그게 아니라 조금 앞서가는 분들은 딱 TV를 매일 아침에 보시면 장전에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하는 게 나오거든요. 네. 저는 그런 얘기 그렇게 이미 써놨죠. 이게 뭐라고? 흥분할 게 없다. 근데 이런 분이 있잖아요. 워낙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종목들을 대응할 방법이 없어. 네. 방법이 없어. 기다려야 돼. 아마 어느 정도 할 수 있으신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올라가면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를 삼는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도 저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뭐 맞는 게 10% 되려나 몰라. 전 10% 맞고 90% 틀리고 이승원 대표는 맞으면 맞는 게 한 50% 틀린 게 50%인데 맞으면 또 어저께 같이 상한가. 그것도 키움증권에 계신 분들 행복하시죠? 이틀 연속 상한가 가는 거 요즘 같은 세상에. 머리 털라고 처음이야. 타이어링크. 머리 털라고 처음이야. 머리 털라고 처음이라고? 머리 털라고 처음이야. 이게 다 키움증권에 바라보시는 우리 분들의 여기 계신 분들의 복이다. 네.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친구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때요? 소가 뒷걸음질했다? 뭐 재질 부렸다? 소가 뒷걸음질치다 쥐밟은 격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능력은 아니고요. 네. 운이 좋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간단히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는데요. 제일모직 얘기 잠깐만 하고 가죠. 제일모직이 일단 제일모직 외국인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 1,700억 가까이 외국인 매도가 나왔고 네네.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자사주 매수로 한 900억 매도, 그다음에 네. 이제 현대차 자사주 매수로 해서 한 300몇십억 매도, 네. 이거까지 합치면 한 1,200억 네. 정도, 2,700, 3,000억 가까운 금액이 일단 외국인 매도인데 그거 외에도 또 1,800억이 추가적으로 해서 지금 외국인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4,800억의 외국인 매도가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다는데 왜 파는 거예요? 뭐가 불만이야? 또 말씀드려야 어쩌라는 거야? 또 말씀드려야 되나? 또 말씀드려야 되나?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네. 옐렌 의장의 그 말은요. 네. 솔직히 그 영어를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다. 그 영어가요. 네.
그냥 우리가 흔히 배웠던 그 미국식 영어가 약간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해요. 저기 또 이제 저쪽 윗동네 있는 사람들 영어라서 그런가? 그런데다가 이제 또 영국에서도 뭐 외국을 해서 그런지 약간 뭔가 좀 이상해요. 네. 제가 보기엔 느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솔직히. 우리는 중간에 왔다 뭐 들어가고 막 이래야지 뭐 알잖아.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죠. 어저께 옐런 의장이 말한 거에 분명히 호재입니다, 호재. 호재인데, 호재의 몫의 95%는 어디? USA가 좋다. 나머지 5%를 주변 나라들이 다 갖고 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어저께 말한 거에 다 찾아보셔야 돼요. 네. 그럼 왜 유가 이거 뭐 지금 늦추느냐 이런 말 안 하냐 그러면 문장에 이런 얘기 들어가요. 지금 미국 경기 좋아진다, 슬로해진다. 슬로해진다 매번 전조님이 얘기했던 거야. 그럼 왜 슬로해져? 유가 인하, 물론 텍스컷의 효과는 있지만, 유가 인하, 약간 이거 걱정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 네. 원자재 약간 걱정된다. 이머지 약간 걱정된다 이거야. 네. 그게 다 뭐야? 우리는 아니지만 이 작도한 이머징이 작것들 때문에 안 좋다는 얘기야 지금요. 작것들이야.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니야. 근데 이머징 마켓 전체가 좀 작것이라는 거야. 걔네들 보기엔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우리의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머징 마켓 돈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게 지금 현실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간단히 정리하겠고요. 우리 또 중요한 손님 오셨어요. 네. 중요한 손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런 얘기 같이 한번 스토리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훈의 정신 한침판 코너입니다. 김성훈님 오셨어요. 네. 김성훈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성훈님은 대단하시죠. 이 시대가 나눈 트레이더. 그렇지 않습니까? 키움증권 실전 수익률 대회 5위 입상자. 키움증권에서도? 근데 옵션도 안 했어요. 그냥 오로지. 한국경제? 아니, 키움증권. 키움증권에서 했었어? 키움증권에서 한 거 5위 했다니까요. 얼마 전에 한 거 한국경제TV 아니야? 네, 그래갖고 이제 술 먹고, 저는 이제 술을 얻어 먹었어요. 형님 밥 얻어 먹으셨잖아. 밥? 네. 내가? 네. 내가 돈 냈는데? 돈 내셨어요? 저는 얻어 먹었어요. 아니,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지난번에 시합한 게 한국경제TV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키움증권. 실전. 5위.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네. 이런 분이네요. 한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아니, 저는 한국경제TV에서 한 건지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지요. 실전. 네. 그러면 이분이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네. 네, 주식 선물로. 거짓말이 하는 게 아니라 네. 한국 영어문 보신 분은 다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렇죠. 사실관계를. 네. 진짜 5위. 네. 3등 했었어야 되는데. 3등 했어야 됐어요. 막판에 밀렸습니다. 마지막 날. 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일단 깜짝 놀랄 거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진짜 우리 이성훈 대표는 자동차공학으로 석사하신 분이에요. 자동차공학 전문가인데요. 바로 제가 오른쪽에 있는 우리 김성훈 팀장은 전자공학. 전자공학 전문가. 그렇죠.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쪽이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 전자전기 쪽인데요. 약간 달라? 네. 네. 공부 못했어요, 저는. SK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 이런 데 갈 뻔했지. 그렇죠. 그런 한국전력, LG전자. 갈 뻔했지. 네, 바로 그런 전문하신 분입니다. 지금 양쪽에 한 명은 하여튼 양쪽이 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공돌이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네. 일단 FOMC 얘기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제 한 2시에 자서 한 3시간 자고 일어나서 다시부터 네. 결과를 계속 지켜보고 네. 계속 속보로 뜨는 내용들을 봤는데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겠지만 네. 결론 좋다예요. 미국은 좋다. 미국은 좋다. 그런데 미국 외적인 나라에 대해서 언급은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마이웨이를 가겠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고 네. 내용만 본다라면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매파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순전 비둘기파적인 내용들만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즉 다시 말해서 그런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해외 시장, 우리나라에 대한 비둘기파적인 내용은 절대로 아니죠. 자국에 대한 어떤 비둘기파적인 내용만 순전히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결과에 대해서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현재 우리나라 잘 못 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네. 굳이 왜 못 가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시장상은 크게 변한 것 없다. 다만 미국발 불확실성 하나가 네. 줄어든 것 하나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호재로 좀 받아들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이틀 동안 올랐어요. 어제 새벽에는 2센트 올랐고 오늘 56센트는 올라가면서 에너지 주식들이랑 이틀째 반등했는데요. 네. 유가 흐름 어떻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 유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러시아가 기준 금리를 이번에 인상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힌트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를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출하는 제품의 단가, 즉 유가가 뭐 급락한 흐름들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러시아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러시아가 택했던 방법은 제품의 가격이 낮아지니까 결국 환율을 그냥 떨어뜨려 버렸죠. 아, 그러니까. 그 루브라가 떨어뜨리는 그 과정을 갖다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을 선택했고, 물론 당연히 루브라 가치 하락은 러시아 국민들의 결국 러시아 국민들이 십시일반에서 도와주는 셈이 돼버렸죠. 어쨌든 간에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러시아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유가가 다 온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드니까 그때서야 기준 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리고 자국 내 기업들 하여금 자 외환 보유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내라 하고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루브라도 반등이 나오고 러시아 지수도 어쨌든 15% 이상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 결국 러시아 지수가 반등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유가가 저점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이제 기준 금리를 인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캐리트리 자금들은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결국 이것이 장기적 처방이 아니라 단기적 처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 옐런 의장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가의 급락은 일시적으로 온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급락 흐름이 나왔던 쉐브론 같은 미국의 정유주 역시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오늘 뭐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S-오일 같은 종목들이 이미 2주 전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이제 유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유화하고는 계속 여기 나올 때마다 지금 거의 한 달째요. 네. 떨어질 때마다 사서 모아두자. 네. 그 롱텀 시각을 보고. 그렇죠. 같은 시각인가요? 아직까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롯데케미칼이 이제 에탄 크래커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상단은 막혀 있다고 봅니다. 예. 아, 두 분이 똑같은 얘기하네. 공돌이 둘이서. 그러니까 이게 뭐 롯데케미칼 얼마에 물리시는 분들 뭐 마이너스 30% 40% 엄청나게 많겠지만 이제 그분들의 매수 단가까지 올라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롯데케미칼 버릴 필요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상당히 막혀 있다라는 것만 인정을 하고 다만 지금의 추세를 조금 더 유지를 하고 그리고 유가도 이제 본격적인 본격적이라는 단어는 좀 그렇지만 이제는 하방 경직성 확보라면서 적어도 하방으로 벌어진 이격만큼만 줄어드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더 즐길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은 현재 정유 화학에 대한 어떤 전략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좀 감을 좀 잡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게 어저께 보니까요. 어저께는 못 보시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전지현님이 와갖고 방송 히트 치고 왔어요. 전지현이 누구죠? 전지원님이라고 몰라요? 네. 나중에 안 보면 고개가 자연스럽게 숙여져. 전지현 동생. 여자분이세요? 남자인데, 남자인데,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정도 되는 이코노미스트예요. 킴주권에 계신 분인데요. 어저께 얼굴이 빨개지셔 나갔어. 막 좀 뭐라고 했거든. 쌈을 붙였어. 선배한테. 쌈을 붙였어. 네? 근데 또 쌈을 한번 붙여보는 게 재밌더라. 어저께 이분은, 이러면 이게 안 되는데. 어제 걸려들었죠. 그래, 걸렸어. 자동차가 여전히 좋다고 막 그러는 거야.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길게 보면 이제 왜 좋다냐 보면 미국 경기가 좋아서 자동차가 잘 팔릴 거라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꿈인데 이정원 대표 또 현대자동차가 약간 다른 시각으로 내년부터 좋아질 것 같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동차가 어저께도 빠지고 오늘도 좀 대능자들이 또 헐렁헐렁 내리면서 제가 이거 1900 깨지는 건 딱 제가 볼 때 자동차 때문에 빠진다고 보거든요, 지금요. 어떻게 돼봐요, 자동차? 진짜 자동차만큼은 만나는 펀드 매니저분들이나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계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계륵. 그렇죠. 이게 먹기도 그렇고 또 버리기도 포트에서 빼기도 애매하고 돈 줘서 사주면 난 먹지. 그렇죠. 이제 뭐 자동차 분명히 4분기 실적 발표 나온 거 보면은 그래도 시장 예상치를 다 비트할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건데 문제는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과 어떤 실적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미래에 대한 성장성의 그림을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그려봐도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겠죠. 즉 다시 말해서 뭐 지금 현대차의 가장 큰 뭐 노이즈 그동안 현대차의 뭐 발목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무리 해도 럭셔리카를 만들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노력을 해도 그런 감성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자동차 업체들이 연비 경쟁에 뛰어들었을 때 그렇다면 현대차 입장에서 솔직히 패스트 팔로우거든요. 빨리빨리 그런 흐름들을 쫓아가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뻘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조 원 갖다가 엉뚱히 써버리는 바람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외국인 투자자로 하여금 밸류 부담에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과 같은 그런 이슈도 있어서 일단은 뭐 밸류 부담에서 최근에 단기 반등이 나왔지만 그 이상의 그림을 도대체 어디서 그려야 되냐라는 것에서 좀 노지를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반격 들어가는 거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고물상 하시던 분이 있어요. 고물상 하시던 분이 돈 되는 얘기 안 되는 얘기?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라고. 고물상 하시던 분이 자기 고물상 하다가 거기가 이제 개발이 돼서 바꿨어. 그래서 대토를 해갖고 딴 데다 또 갔어요. 뭐라고? 대토를 해갖고 땅을 또 딴 데로 갔는데 그 사람이 옮기는 지역마다 계속 그 개발 그 일정하고 똑같이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야. 중학교 졸업하고 지방에서 나와갖고 이제 할 게 없어갖고 고물상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게 자기가 뭐 부동산을 보는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계속해서 그 갖고 끝내는 뭐 건설 업체까지 만들고 뭐 지방 유지가 됐거든요. 오태사도 하잖아요? 오태사도 안 해? 오태사도 하고 다 해요. 뭐 방송국도 있고 별게 다 있어. 근데 그 사람 아니야?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현대차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은 뻘짓을 했잖아요. 말 그대로 뻘짓을 했어.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현대차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인 게 현대차도 금융위기가 현대차에게 사실은 엄청난 기회였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유가 급락이 현대차한테 시간을 엄청나게 벌어줬어요. 왜냐면은 분명히 유가가 100불대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어떤 그 마케팅의 포커스 자체가 연비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졌다라면 사실 현대차 이번에 아주 급격하게 도태가 됐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연비에 대해서 솔직히 미국 입장에서 뭐 그 자동차 모는 사람 입장에서 연비 예전처럼 100불대 있을 때랑 지금 유가 단가라면 만약에 지금 그 국내 그 휘발유 단가가 1,400원대로 한번 가봐요. 그럼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한테는 어쨌든 간 현대차는 운이 좀 따른다. 정몽구 회장님이 운이 따르시는 분이 아닌가. 대운이 따르고 있다. 역시 나라를 위해서도 10조도 쾌척하시고 네. 세금도 또 4조 또 낸다면 운빨이 좋아. 현대차가. 네. 정몽구 회장님 운빨이 좋은 것 같아요. 수족관도 안 하고 수족관도 안 하고. 그죠? 마카다미아도 안 먹고. 그래서 뭐 항공사에다도 안 갖고 있고. 그렇죠. 또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그 기업 방문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요즘 들어서 올해 들어서 현대차 그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거만해졌다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 뉘앙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지금 그 자사 직원분들이 워낙에 뭐 열심히 하시니까 뭐 잘 나왔는데 근데 회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어떤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점수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안쪽에서는 어떤 내부의 직원들의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글쎄요. 뭐 정확한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들은 보통 외부에서 먼저 느끼고 내부에서는 좀 뒤늦게 느끼잖아요. 네네. 뭐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이제 뭐 펀드 매니저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얘기들이 좀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예. 여기서 하나 잠깐 우리 또 자꾸 기계공학 하셨던 분들 많이 나오는데요. 기계공학이 일반 공학인가? 제너럴 엔지니어링이 영어로 뭐야? 기계공학이 해외에서는 이제 미케닉스가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그게 번역이 돼갖고 기계공학이 된 거고. 내 말은 제너럴 엔지니어링이란 비즈니스 그 메이저가 있거든요. 그게 그냥 공학과야? 공학이죠. 우리나라도 있어 그런 과가? 우리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해외에서는 역학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5대 순수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리, 화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순수학문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그쪽에서 뽑아진 거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아니 제가 보니까 이성원 대표가 잘 나가고 있지만 뭘 잘 나가? 나는 방송인이지만 한 끗이 모자랐네. 그렇죠. 왜냐면 이 친구가 화학공업을 했어야 대박이 나는데 이 친구는 전자공학 했다 그랬죠. 태생적으로 싫어했어. 전자공학 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어야 되는데 이 와중에 우리 시청자분들 자제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대학교 엄청 고민하죠. 네. 대학교 만약 자제분들이나 조카분들이나 대학을 어디 전공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집중. 제가 웬만한 데서 이런 얘기 안 해요. 네네. 정말 따끈한 얘기입니다. 블룸버그 화면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블룸버그요. 블룸버그. 네, 제 거 잡으세요. 없어졌어. 어디로 없어졌어? 갑자기. 이거요. 보세요. 블룸버그 비즈니스 확실하죠? 소스 확실하게 들어갑니다. 블룸버그요. 네, 블룸버그 딱 들어가는데요. 사이닝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사이닝 보너스요. 처음에 입사할 때 대학교 졸업 사람들한테 입사할 때 어디를 돈을 제일 많이 줬나 했더니 1등 들어갑니다. 1등이요. 1등이 뭐겠어요? 1등이 케미컬 엔지니어링입니다. 케미컬 엔지니어링. 딱 1등 들어가죠. 평균 $5,200. 그러니까 대학생 바로 졸업한 애들 얘기하는 거죠. 학생들. 두 번째가 제가 물어보는 거가
제너럴 엔지니어링. 일반, 뭐,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너럴 엔지니어링 2등. 얘네들 $5,100. 3등이 뭐예요?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메이저는 엄청나게 매번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 컴퓨터 사이언스 애들이 구글 들어가고 이런 애들이거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 하는 애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메이저. 근데 어카운팅도 자주 들어가니까요. 해외 취업 특히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쪽이 있으신 분은 이거 보세요. 그래서 공부하려면 저거요. 화학공업을 하셔야 된다. 네. 네, 아셨죠? 네, 화학공업. 돈 많이 주고. 그게 근데 가스 혁명 때문에 그러니까. 3년 전부터 이제 갑자기 그쪽으로 이제 대박이 나는데 더 가겠습니까? 이제? 공돌이 나한테 우리나라는 또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가봐봐. 그동 떨어진 얘기를 갑자기 하고 그래 미국 얘기를 하고 이 사람아, 내가 분명했지. 해외 얘기. 취업도 고민해야지, 이제는. 해외 취업 고민해야지. 그리고 내가, 항상 내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있어, 양쪽에서요. 네. 그렇지만 저는 늘 성격이 그렇잖아요. 깔끔하게. 소스를 정확히 하자. 이게 기분 나쁘면 어땅이래. 감히 블룸버그에 전화해서 고소고발을 해. 영어가 안 돼. 고소고발을 해. 영어가 나한테 안 돼.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아, 난 영어 되니까 보여줬었잖아. 그럼 가만히 있든지. 다음 얘기하자. 네. 네. 지금 자동차가 있는데 저는 IT 업종도 조금 이제 쉬어갈 타이밍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아, 정말요? 합니다. IT도 쉬어간다. 네. 아이고, 왜냐면은 지금 일단은 전 세계 IT의 대장 중인 애플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네. 이제 3주 연속 이제 밀리는 듯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애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도 SK 하이닉스도 이제는 디램 가격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나오면서 조금씩 탄력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지난주까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또 이번 주에 다시금 또 밀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LG전자는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네.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대만마저도 대만 증시마저도 이제 탄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계의 IT와 관련된 섹터 모두가 현재 슬슬 좀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어차피 이제 3위 블랙 프라이드 이제 뭐 세 건 다 샀다 이거 또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IT 섹터도 뭐 당연히 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단기적인 흐름, 즉 12월 현재 중순부터 말까지의 흐름은 그렇게 뭐 시장 수익률을 좀 상회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데 IT 섹터에 대한 관심은 일단 12월 말고 한 1월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방송 정말 소초하는 방송이야. 제가 이제 전공 얘기했더니 난리 났어. 여기 계신 분들이요. 네. 자기 애들은 공대 절대 안 보낸다. 어떤 분은 또 나오셨네요. 네, 이번에 이번에 아들이 컴퓨터공학 2분 했는데 네. 연봉이 6천이다. 그래가고 좋다. 컴퓨터 좀 좋다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아는 분도 지금 이번에 그 입시를 치르고 있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예를 들어서 그 현재 시험 그 처음부터 시험 보기 전에 어떤 뭐 국영수나 과학이라든가 모자라는 과목을 쪽집게를 한 달을 한대요. 한 달 했는데 실제 점수가 올랐어요. 근데 한 달 그 쪽지에 과외 비용이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대치동 쪽에서 거의 억 단위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나도 그 학력고사 보기 전날 내가 국어가 약해갖고 나이가 나오네, 나이가. 수능. 학력고사 보기 전날 약해갖고 청담동에서 그때 그 쪽집게 했었어. 쪽집게 바로 전날. 쪽집게 해갖고 딱 2시간 하는데. 바로 이런 분입니다, 바로. 딱 2시간 하는데 그때 몇백만 원 달라고. 한 1인당 몇백만 원 달라고 해서 10명 딱 모아갖고 국어를? 하더라고. 국어. 아유, 참. 돈을 내시는 분도 또 대단하시다, 부모님. 정말 아드님에 대해서, 큰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아련했으면. 그러니까. 몇백만 원 그 당시에 지를 지었고. 어렸을 때부터 책을 안 읽어갖고 국어를 못해, 내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 결과를 가지고서 어느 대학에 넣어야 될지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전문가들한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데요, 사야 되죠? 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컨설팅 해주는 그런 이제 사람도 있는데 그거 역시 뭐 기본 몇천 단위더라고요. 나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난 정말 내가 꿈이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직장 맡고 난 정말 입시 컨설팅 하려고 그래. 입시랑 거기 전공 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컨설팅. 왜냐면 돈 많이 버는데 그게 그 와중에 또 제 개인전 얘기 하나 해드리면 대치동 수학 강사 이승원님께서 또 다시 부활하시나? 무슨 소리야. 제 진짜 동서 있잖아요. 진짜 동서 농담 있잖아요. 이런 거 거짓말 안 하잖아요. 동서가 평생 대치동에서 학원을 하거든요. 비즈니스. 그 형님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동서지. 우리 와이프의 언니의 남편이니까. 그대로 전합니다. 어이없는 나라에서 어이없는 짓 해갖고 어이없게 자기 평생 먹고 산다고.
네, 그분의 생각이고요. 돈 많이 버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은 학원가가 엄청 안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람 숫자 줄고 수능이 쉬워져 갖고요. 다 안 돼요. 그래서 극히 일부인데 입시 컨설팅을 하고 싶죠. 그런 거 막 찍어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전 또 하나 또 개인적인 하나 해드리면 진짜 사촌 동생 여자애가 있는데요. 그 입시 컨설팅을 하거든요. 진짜. 근데 그 친구는 보통 건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보내는 건데 외국에 보내는 것 중에서도 예체능 쪽 보내는 거예요. 예능, 음악 기술. 거기 완전히 뭐 탑 클래스로 놀죠, 걔가. 예. 근데 보면, 저거 아는 애 또 하나가 또 그런 컨설팅 해외, 일반 외국 보내는 거 뭐 찍어주는 거 있거든요? 저 아는 애가 있는데요. 아유, 제가 보면 반사기꾼이라 보죠. 어이가 없어갖고. 말도 안 되는 걸 해갖고. 그래서 제가 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어이없게 그 한 명 하나는 좀 어이없게 정말 나중에 사회 문제, 그런 애 끔찍하죠. 그렇게 그런 짓 하다가. 정말 어이없게 얘기하고. 엄마들이 다 속아요. 예, 정말 그런 거 보면 정말 어이없는 게 많습니다. 예. 네. 항공주 얘기 좀 해보자, 항공주. 네. 뭐 요즘 뭐 시끄럽죠? 오늘도 뭐 오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항공주 외국인들의 시각 자체는 이제 그런 노이즈는 신경 쓰지 않아요. 원래 외국인들은 그런 신경 쓰지 않고 순수하게 펀더멘털만 지금 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항공주는 글쎄 좀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분 때문에 올라왔다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가의 어떤 흐름 자체가 이제는 하방 경쟁을 확보를 해 나간다라면은 이런 유가 하락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이러한 흐름들은 미국 시장 내에서도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나 아니면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같은 종목들도 최근에 시장이 반등을 하는데 뭐 이제 못 가는 흐름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가 이제는 항공주를 보면서 유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매출이 얼마나 잘 일어나냐. 사실 말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여행을 많이 가고 그리고 항공 화물 운송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일단 뭐 유가가 싸졌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류 할증도 떨어지고 이런 분들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일단은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항공 화물의 경우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예를 들어보긴다면은 미국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제는 자기 안에서 웬만한 걸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최근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와서 항상 얘기했던 건 뭡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들을 국내에다 세워서 만들어라라는 그런 한지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슬슬 이제 성과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유가가 떨어져서 유가 같은 경우는 결국 뭐겠습니까? 이제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항공 화물 운동량이 늘어나야지 좋은 것인데, 근데 문제는 유가가 떨어졌는데 그 국제적인 항공 화물 운송량 자체도 이제 슬슬 줄어들고 있다라고 본다라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에는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지난밤 미국 증시에서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진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 다 올랐는데 페덱스예요. 페덱스가 상당히 큰 폭 급락했어요. 근데 페덱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다가 갑작스럽게 떨어지고 있어요. 이유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실적 자체가 생각보다 시장 컨센서스는 하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가 떨어져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만큼은 아니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도 글쎄요,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우호적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그간 상승했던 어떤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라면은 그것이 조정이든 아니면은 고점을 확인했던 간에 좀 쉬어갈 타이밍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는 어떻게 봐요? 항공주. 항공주요? 항공주 저도 뭐 디엔드 원래부터 디엔드라고. 계속해서 별거 뭐 없지 않았나라는 디엔드가 뭐야? 왜냐하면은 끝났다고? 애써 외면해 왔잖아요. 그 3분기 실적을 딱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잘 나왔는데 단기순이익 적자였거든요. 그 이유가 외화부채에 대한 영향 때문에 지금 영향 때문이다라고 거기에 아예 주석을 달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4분기에 환율 더 많이 올라왔잖아요. 환율이 더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가 상승분에 대한 효과는 환율로 상쇄를 시키면서 부채에 의한 단기순이익이 또 흑자 전환했다고 하더라도 그 폭이 매우 줄었을 것 가능성에 대한 쪽이 좀 매우 높다. 이런 판단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11월 달 여객 수송량을 보더라도 유일하게 아시아나항공은 그래도 올라갈 만한 끈덕지가 있었다고 쳐요. 왜? 아시아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거든요. 수송량은. 근데 유일하게 감소한 데가 대한항공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여객 수송량에 대한 쪽은 꾸준하게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뭐 11월 달이 비수기가 여서가 아니라 같은 비수기 내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했다라는 거 이런 걸 놓고 본다라면은 대한항공은 이번 마카다미아 사태를 떠나서라도 계속해서 좋지는 않았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땅콩 파문에 대한 쪽 때문에 뭐 30일을 정지 먹고 뭐하고 하고 뭐 대한자 뛴다 안 뛴다 지금 말이 많은데 아, 진짜로 그 논란이 있어요. 그렇죠. 네. 물론 국토부에서는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인식 자체가 상당히 아이고 뭐 박근 대통령께서 뛰어야지 한마디 하면 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아이, 사람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대통령께서는 그런 말을 하진 않지. 모르죠. 모르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상상 이상으로 하시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죠. 대한항공에서 대한자 뛰면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고려대학은 어떻게 할 거야? 네. 코리아 유니버시티 코리아는 어떻게 하니? 네네. 그리고 아시아나는 어떻게 해? 에이펙이 있는데. 네. 그러잖아. 에이펙 있고 누가 다른 사람은 다 뛰어야지.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 농담했겠죠. 그런 건 넌센스죠. 그리고 뭐 이제 저기 사내 분위기에 대해서 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 전전 여친이 승무원이어서 워낙에 많이 그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전전 여친? 예. 지금 여친은 뭐야? 전전 여친, 전 여친, 전전 여친 뭐 이런 거. 전 곱하기 그럼 공개 구월하면 공개 A를 한번 구해봐 여기서. 굳이 내가 알기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아니. 이 친구 지금 미팅 일정이 꽉 차 있어. 그래? 네, 꽉 차 있어요. 지금 연말이라 서로 그 선남선녀들이 썸 타려고? 네, 썸 타기 위해서 지금 이게 일정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데서 할 그런 클래스가 아니다. 그럼 뭐 25일 만기가 다가오니까 뭐 만기가 다가오죠. 만기가 다가오고 공물이 터지듯이 내려오네요. 네. 아니 24일 날 싸이 공연을 표를 갖고 있다는 얘기 들었어. 내가 한 달 전에. 네. 여자가 없는 상태에서 구해놨다고. 그거 가는 거죠. 그날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미팅해갖고 딱 가는 거죠. 네. 지금 만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줄 서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연말까지 그런 간단히 그것만 보고 가죠. 네. 제가 차트를 그림자를 한 2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그 환율이 튀었잖아요. 네. 튀어서 보니까 제가 2011년 8월부터 현재까지 환율 흐름들을 보니까 총 4개 큰 흐름의 변곡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 4개 변곡점의 근처에서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변했을까라고 궁금해서 찾아봤더니만 그것이 환율이 튀어오를 때마다 주가는 아래쪽을 하방으로 변동성을 키워놨다가 결국은 향후 2개월 동안에는 약 20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지금 미국 시장 급등했음에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늘도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분에서 과거에 3번의 이런 200포인트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좀 논리가 부족한 것 같고요. 다만 이런 흐름들이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는 해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1890포인트를 과연 얼마나 강하게 지지를 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것을 좀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너무 어이없게 너무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온다라면은 1월 달까지도 우리가 조금은 조심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FOMC라는 큰 폭의 어떤 이벤트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이 아직은 확대가 되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비중은 어느 정도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접근한 섹터 지난주부터 우리가 NH엔터나 뭐 이런 뉴메이드나 이런 좀 시클릭한 업종보다는 좀 라이트한 업종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돼서 대상과 호텔 신라 같이 상반기에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였다가 고평가 논란에 휩싸여서 상당히 밀렸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잠시나마 좀 대피하는 성격으로서 이런 흐름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대단해. 어떻게 또 자기 얘기 줬어? 뭐야? 내가 호텔신라 얘기 시작했잖아, 내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렇죠. 역시 전기공학은 달라. 그럼요. 그냥 전기가 아니야. 전기전자? 대전에 있는. 그죠? 그거는 프라이버시야. 프라이버시야. 자기가 나중에 자랑질하는 얘기해야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슈도 돌릴 건데요. 이슈도지만요. 이 대표. 시장이 급박하게 내려가고 있네요. 네. 뭐예요, 이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수급 상황부터 좀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수급 상황에 대한 쪽은 아까 4,700, 800억 근처였는데 여전히
수급에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에 대한 매도는 뭐 제일모직에 일단 쏠려 있다.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모직에 대한 등락폭 마이너스 8%에서 플러스 뭐 2%, 4%가 지금 등락폭이 10조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제일모직에 대한 거래 대금이 이제 오전장만 하더라도 벌써 1조가 지금 초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뭐 계속해서 별다르게 뭐 악재를 뭐 동반하는 그런 이슈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에 대한 쪽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어제 유가 소폭 반등했죠. 그러면 56센트. 네, 56센트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 증시를 보게 되면 이게 러시아를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RTSI 지수를 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RTS 스탠다드라고 요거를 갖고 이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RTS 러시아 시장에 대한 지수를 보게 되면 RTSI가 2.7%. 이게 뭐야? 러시아 지수요. 네네. 근데 러시아 저는 이제 RTSI 지수를 보는 줄 알았거든요. 러시아 지수 하면은. 근데 이제 이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지수 하게 되면은 키움에서도 러시아 지수 하면 RTS 스탠다드를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RTS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그 달러 환산 차트고요. 그 마이섹스하고 마이섹스10은 뭐냐면 이제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에서 이제 집계하는 그런 이제 종합주가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RTSI를 보면 되는데, RTS 여전히 러시아가 안정은 되지 않고 있다. 다만 외환시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러시아 재무장관이 개입하겠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지금 러시아 쪽에서 뭐 상품 사재기 뭐 이런 것들이 뭐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오늘 이제 4,800억의 매도가 나왔는데요. 외국인 순매도인데요. 물론 이제 그게 두 개 합으로요. 제일모직이랑 삼성전자 합으로 1,900억입니다. 지금까지 좀 정확하게 순매도 규모를 보면 물론 사자도 있겠죠. 그 와중에요. 그러니까 보면 1,900을 제외하면요, 그걸 제외하더라도 3,000억의 또 매도가 나왔다. 3,000억 순매도 나왔다. 그러니까 어저께 이게 시작할 때 2,000억 정도였어요. 순수하게 그것만 나온 거가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저께 나온 거 정도의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편안하게 좀 마음을 좀 진정하시라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이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니다. 문제 나름 좀 있겠죠. 다만 지금의 외국 매도는 대한민국을 파는 게 아니라 이머징 마켓에 대한 회피입니다. 이것만은 정확히 이해하자. 그래서 이 판을 이걸 이해 못하시면 흥분돼요,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날 것 같다. 얘기죠. 그 때문에 언젠가 리바운드 난다. 라는 생각하죠. 다만, 분명한 건 사실을 관계는 좀 정확히 이해하시죠.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반등에 대한 어떤 이벤트가 이제 없잖아요. 만약에 반등을 하려면은 그 22에서 지금 보게 되면 저거 하는 거, 양적 완화하는 거, 이제 그 일정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반등을 하려면 유가가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이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일단 이머징 마켓에 대한 매도가 멈추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저께 이제 그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거랑 똑같은 논리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뭐 요즘 그 일을 안 하지만 제가 딱 보아하더라도 내년에 모르겠어요. 저는 내년에 대한민국이 영업이익이 엄청 늘어난다? 그렇진 않을 거라고 보였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이성원 대표 얘기한 대로 대규모 적자를 냈던 애들, 그러니까 빅베스를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확 돌아서면서 일정 수준 좋아지는 건 있겠지만, 그러면 그거 말고 큰 기업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얼마나 많이 좋아져야지. 이게 왜냐면 80조에서 100조 간다는 거는 95조 100조 간다는 건 큰 것들이 잡아줘야 되거든요. 잔챙이들이 가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쉽겠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회의적인 시각이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저는 삼성전자를 상당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근데 다만 이건 펀더멘탈에 상관없이 그 논리를 보면 이제 우리 전조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그룹의 큰 변화 이런 쪽으로 좀 보는 거거든요. 실제 보면 이제 펀더멘탈리스트가 얘기할 거 성질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왜냐하면 펀더멘탈로 보면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면 주가를 설명할 길이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인정하지만. 다만 그런 거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물론 반도체나 이런 쪽에 더 좋아지고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먹거리를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당장 내년에 수익이 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삼성 SDI도 당장 내년에 큰 수익이 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저도 말을 하지만. 그러면 실제로 보면 기존 것들이 잘 돼야 되는데 내년에 스마트폰 매출이 늘어나겠느냐? 예? 생각 쉽지 않을 거예요. 뭐 좋아지면 회복되는 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그게 좋아지겠느냐? 지금은 샤오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샤오미 하지만 지금은 샤오미에 이어서 원 플러스라는 데가 나왔어요. 원 플러스는 제품 하나만 나오고 나서 데이트를 치고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갤럭시 S 오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 플러스는 원이라는 제품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 외에도요. 지금 아이패드 쪽 태블릿에서 나온 애들, 스마트폰 쪽에서 수많은 브랜드가 나오고 쏟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도 쏟아지고 있고 어제도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LG전자가 스마트폰 쪽에서 뭐 승부가 날 거랑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 쉽지 않은데 여하튼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건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이 정말 좋아져서 거기 훈풍이 돌아가는 애들 그리고 정말 중국에서의 소비 패턴이 큰 변화 있잖아요. 유모랄 중국말은 뭐라 그랬어요? 중국말로 신창타이. 신창타이. 이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신창타이. 역에 관련된 것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는 종목 수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보면. 그리고 종목 수도 줄어들고 종목의 수익률도 올해만큼은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의외로요. 이런 건 있겠죠. 대형주 중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게 올해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나오더라도 그 수익률을 적을 가능성이 있고요. 작은 것들은 컴투스가 5배, 6배 났잖아요. 컴투스 10배 넘죠. 10배 넘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내년에 또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무슨 종목인지 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도 몰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조 단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종목들이 뭐냐면 조 단위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한 2, 3천억 하던 것이 이제 조 단위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 그런 것들이 내년에도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그래서 지수라에 대해서는 약간 좀 잊어버리시고요. 당분간 잊어버리시고요. 큰 틀에서 특히 연말연초는 그래서 좋다 이럴 때 내년에 어떤 게 변하느냐, 네. 어떤 게 변하고 어떤 흐름을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뭐 너무 많이 떨어진 거는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리고 팔라로 놓으면 개 XX 앱소리밖에 안 들어요. 그건 실제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그런 건 너무 오래되는 것들은 정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라면 갖고 가셔야 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일정 수준 어느 정도 바꿔 탈 수가 있는 것들이라면 네. 저희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접 상담하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뭐 주구한테 자문 구하거나 뭐 누가 혼자 판단하시거나 할 때 좀 곰곰이 이럴 때 다시 한번 들어가지만 제 얘기 한번 미국에도 쓴다고 있잖아요. 눈을 감으라고요. 지금 다시 한번 눈을 감을 때입니다. 지금이요.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보실 때가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이거가 뭐 서둘 거 하나도 없고요. 이번 기회에 조금 반등할 때마다 기회가 있다 그러면 조금씩 종목을 좀 교체하는 것도 일단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얘기했고요. 종목 몇 개 좀 빨리요. 좀 특징적인 것들을 좀 몇 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대표. 네. 오늘 보면 많이 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는데요. 제 얘기는 어떻게 봐요? 제 얘기 또 될 거 하더니 다시 또 밀려가는 모습. 제 얘기요? 네. 뭐 다 이런 것 같아요. 다. 지금 모습이 다 이런 형태인데, 지금 가다 말고 갑자기 훅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예상을 하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일기획 같은 경우도 뭐 경기가 뭐 좋아지고 러시아, 뭐 유럽 쪽에 대한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뭐 유가 떨어지면서 뭐 별로 그런 시그널에 대한 쪽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악재가 아닌가. 근데 다만, 뭐 삼성전자에서 마케팅 비용을 집행을 늘린다?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은 그대로 유효하지 않나.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가격 메리트는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저나 이성훈 대표가 올 내내 얘기했던 주식인데요. 네. 요즘 조정 보였죠. 큰 조정 보였는데요. 요즘 보면 또다시 증권가에서 네네. 깜짝깜짝 놀라. 우리 이제 같이 방송 아침마다 하는 친구 있거든요. 한국 부전증권 나온 친구가. 2주일에 2번씩이나 얘기하네. 네. 토비스. 아, 토비스? 네. 토비스 맞아요. 네. 토비스 뭐 조정, 이 시장에서 가장 견조한 주식 중에 하나가 토비스가 아니었을까. 물론 이제 조정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올라와 있는 주식들 중에서. 지금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많이 그 급락에 대한 모습들. 뭐 예를 들어서 SDS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신저가지 않습니까? 17만 원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가장 좋았던 기업들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런 기업들도 지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롯데케미칼을 한번 보자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롯데케미칼은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얘도 보면 이런 장대 음봉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만 뭐 악재가 있어도 훅훅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토비스는 상당히 좀 견조하게 플레이를 좀 잘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모멘텀은 유효한데 일단 전방 산업들이 워낙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같이 가야죠. 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제 약간 관심 있는데, 그 깊은 관심 있는 거 아니고, 저는 이런 게 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회사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성 대표가 하는 거야. 도레이 케미칼. 도레이 케미칼. 이거 뭐 하는 회사야, 이거? 도레이 케미칼, 뭐 필름 뭐 이런 쪽에 나왔어? 예. 필터. 필터 필터 그게 왜, 무슨 필터야, 이게? 이게 수처리 필터도 만들고, 도레이 케미칼이 이것저것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대표적으로, 도레이 케미칼 같은 경우가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였더라? 내 기억이 지금 잠깐 이제 안 나는데, 네. 이쪽이 필터 쪽으로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때 내가 수자원 얘기할 때 자기도 하고, 이제 일본계 자금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거잖아. 그쪽도 있었고, 얘 제주주가 어디냐면 도레이 그 첨단 소재. 걔네가 저거거든요. 그래서 도레이 케미칼에 대한 쪽이, 뭐, 계속해서 수혜에 대한 쪽, 얘기 나오고 있는데 뭐 조정 나와서. 이게 주식이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보게 되면. 아, 그래요? 예. 거래하기가 쉽지는 않은 주식. 그러니까 그 워닝 머티리얼스와 유사한 형태?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워닝 머티 같은 경우도 네. 들고 있어서 투자는 가능한데, 네. 쉽지는 않은 상황. 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터 부분에 대한 쪽, 반사형 편광 필름, 뭐 네네. 이런 거 만드는 데라, 네. 관련된 산업에 대한 쪽이 좀 좋아져야지만 네. 되는데, 뭐, 계속해서 성장에 대한 쪽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시장은 이렇게 좀 재미없는 와중에, 1900도 좀 힘없게 좀 밀려나가는 와중에, 오늘 중국 시장은 시작 대비 조금 밀려났지만 여전히 0.13%에 네. 대한 하락 보이지만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데요. 네. 2부 시간에는요, 중국의 최근의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중국 관련된 거 뭐 있나,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에 또 투자 얘기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좀 상반된 것들 몇 가지 보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오늘 레포트는요, OCI, 뭐 다 어렵지만 OCI 뭐 좋은 소식도 있다니까 그런 건 좀 확인해 보겠고요. 또 하나의 또 애플 관련주로 또 나도 애플이다 관련주다 얘기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리콘웍스 레포트까지 찾아보면서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랩은 2부 시간이 됐습니다. 1부에 의해서 2부가 큰 변동이 없어요. 코스닥이 조금 하락폭이 조금 더 늘어나나? 좀 깊어지나? 어떻게 보이는가요? 뭐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아까보다는 조금 아까 그 2부 말미에 브리핑했던 것보다는 조금 반등해 있는 상황. 아, 그런가?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외국인에 대한 매도가 네. 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거의 4,800에서 뭐 그 전후에서 왔다 갔다 네.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0억 내외에서 거의 멈춰져 있는 상황이라 네. 지수는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가 차트를 잠깐 한번 볼 텐데 유가요? 네네. 네네, 좋아요. 이 크루드 오일 차트인데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4일 연속 지금 횡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요 추세를 일단은 뭐 FOMC 이벤트에도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없다라는 거, 이런 거를 놓고 본다라면은, 일단 유가가 요 추세를 좀 벗어나야, 그렇지 않습니까? 요 추세를 좀 벗어나야지만, 뭐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뭐 이렇게 좀 한번 와야지만, 시장에서 뭐 외국인의 국내 시장에 대한 매수,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정말 시장이 어려운 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차트 한번 봐주세요. 상해 종합. 중국 상해 종합주가 지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시장은 여전히 어려운 와중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하여튼 살아있어요. 물론 중국은 뭐 날라다니고 있죠. 날라다니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대한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이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청주 갔다 오고 갔다 오면서 차에서 얘기한 게 있잖아요. 길이 없는 데가 안 뚫린 데 있고 차에 길이 토요일 날 오후에도 사람 많은 데도 있지만 차가 다니다는 뭐 뻥뻥 뚫린 길이 워낙 많잖아요. 네. 뭐냐면 SOC 투자가 거의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떻게 해보세요? 중국은 동서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잖아요. 네. 동쪽은 이제 상해냐 이런 쪽이랑 보면 이제 엄청나게 잘 사는 데 있고 다만 상해도 잘 사는 쪽이랑 조금만 한 골목 뒤에 가면 완전 또 천양지차 같은. 뭐 홍콩의 대표적이죠. 홍콩에 그렇죠. 있는 사람들, 뭐 홍콩 그런 화려한 이면 속에 보게 되면 그 쪽방촌이 있지 않습니까? 쪽방도 네네. 아니고 방을 갖다가 막 8명, 9명 그 쪽방 안에서 막 그렇게 닭장같이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근데 보면 중국에서는 이게 화끈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SOC도 짧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욕 먹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욕을 먹으니까 아직도 무슨 부산 쪽에 공항을 또 만든다 안 만든다. 가덕도? 예. 뭐 부산이다 뭐 경북이다 맨날 가덕도다 밀양이다. 뭐. 지난번에 선거도 싸우고 지금도 또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네네. 시장나 이게 몇 년째 얘기인데 어찌 보면 부산에 그게 뭐 공항이 새로 필요한 이것까지 잘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근데 예전에 이제 청주공항 같은 경우도 만들어 놓고 그거 왜 만들었니? 강원도에도 양양공항도 그거 왜 만들었니? 했는데 지금 이제 만들고 보니까 잘 만들었다라는 평가가 이제는 그건 이제 중국 사람 오니까 중국 사람 오니까 조금 있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보면 공항이 네. 다 놀아요. 거기 네. 장사 하나도 안 돼요. 네. 예전에 보면 정말 공항에 쓸데없는 게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게 왜 말씀드리냐면 SOC 투자 우리나라 뭐 한다 그러면 대표적인 경우가 24조 원가를 날린 거잖아요. 저 뭐야 그 4대 관계 대표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 좋아하는 사람 뭐 좋아하는 분도 있겠죠. 네? 그거 탄사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국민들이 SOC 투자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그러니까 아직도 있겠죠. 네. 보수 공사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자기 경전철이라는 거 타봤어요? 네. 타봤어요? 경전철이 아니 못 타봤습니다. 대한민국에 타봤어요? 네, 못 타봤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르겠어요. 전 타봤어요. 어디서 타봤냐면 용인의 경전철 전 그런 것까지 또 다 타보는 남자예요. 경전철 갖고 수조 날렸다는 수조인지 몇 천이 날렸다는 거잖아요.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걸 만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서울에서 경전철 3개인가 만든다 그래갖고 지금 또 박원순 시장이나 아니다 뭐 맨날 다툼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의 SOC 투자 관련 주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살 이유가 있다 없다? 전 별로 없다는 자였어요. 이제 또 개인적인 오늘 얘기 자꾸 해서 그렇지만 제가 아는 친한 후배 중에 하나가 네. 제가 말은 공개를 안 하지만 제가 말하면 다 아는 회사야. 다 아는 회사야 진짜요. 그래갖고 4대강 관련 얘기 나올 때부터 올랐어요. 예? 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 하여튼 4대강 하면 우리 네. 시청자분들 맨날 개인들이 얘기하는 테마에 가는 딱 그 회사가 제 후배가 오너예요. 물려받았어 그 친구 오너인데 냉정히 보세요. 주가는 엄청 올랐다가 엄청 빠졌거든요 지금요. 네. 근데 보세요. 4대강 관련이 했는데 그 회사 그럼 4대강 하는 동안에 매출 늘어나는 게 있냐 이거예요. 없죠. 거의 안 늘어났어요. 그냥 똑같아요. 주가는 말도 안 되게 해먹은 거죠. 쉽게 말해서. 제가 만약 높은 사람이라면 4대강 뭐 그럼 저는 그럼 정치행은 모르겠고 4대강 관련주를 해먹은 사람 찾아낼 거예요. 그거 작전 세력 있으면 다 잡아낼 거야. 저는 진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거 많은데 그 친구도 그래요. 제 후배도. 자기는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가 올라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오너였거든요. 네. 아버지도 화내고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이야. 중국 제 사이트 한번 보여줘. 그 뉴스 한번 보여줘. 네. 그거 한번 봐야죠. 그럼 중국은 어때? 중국은 SOS를 계속 해야 돼요, 지금요. 왜? 할 수밖에 문서 균형 없죠. 발전. 그리고 도시를 하려면 다리를 깔아야 되고 진짜 필요한 거예요, 중국은요. 중국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중진국의 함정에 중진국이란 말은 원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성진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함정에 지금 빠져 있다.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거기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중규직은 있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만든 말들이 이제 중규직, 그다음에 이제 모르시는 건 많을 거 아니죠? 중규직 찾아보면 나와요. 중규. 중산층, 그러니까 중산층이 아니고 저 뭐야? 정규, 비정규, 중진국. 중규직. 이런 말들이 이제 국내에서 만들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중진국의 함정에 이제 빠지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탈락을 했고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6.25 때 파병했던 대표적인 국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에 파병해줬고 지금은 우리나라한테 원조를 받아가는 그런 국가가 있죠. 필리핀? 예, 필리핀이죠.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 그 2만 불대를 돌파하고 나서 주가소득 2만 불대를 돌파하고 나서부터 성장의 정체가 급격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그거를 갖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뭐냐면 동부 지역은 벌써 이제 그런 상황이 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서부 쪽을 개발해 나가면서 그 문제에 대한 쪽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중국 같은 경우는 SOC에 대한 투자 자체가 이거 화면이 아니고요. 지금 SOC에 대한 투자 자체가 계속해서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화면을 통해서 잠깐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신문에 이런 게 안 나는 게 짜증이 나요. 뭐 짜증까지 나? 왜 안 나, 이런 게? 나서 뭐해? 이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된다고? 우리한테? 예. 이 사람아. 인터넷 시장 안 되네. 월급이 네. 안 오르더라도 안 잘리면 다행히 주린. 네네. 안 잘리면 우리는 고마워야지. 네.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이 사람아. 인터넷이 안 되네. 인터넷이 안 되네. 인터넷이 안 나오네. 인터넷이,
이게 보니까 지금 시청자분들이 불평이 불만이 많으셔. 네. 오늘 접속 인원이 많으셔갖고요. 계속 잘 안 된다는데, 근데 인터넷까지 잘 안 되네요. 진짜 잘.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인터넷 잘 안 되네. 날씨가 추워서 얼었나 봐. 아, 그런가 봐요. 네. 언 얘기도 해드려야 되는데. 준비가 되면 네. 보여드리겠고. 지금 이제 거의 준비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제목이 잘 안 나오는데, 뭐 인터넷이 하여튼 깨져갖고, 이렇게 나오는 내용. 제목만 잡아요. 제목만 보여드리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China says 네. to build 31 billion worth. 31 빌리언 뭐야? 310억 달러. 네. 310억 달러면 한 30 몇 조인데요. New infrastructure. 쏘겠다는 거예요. 네. 쏘겠다는 건데, 이게 보면 특정 지역도 한쪽만 쓰는 거고, 여기 들어가는 게 딱 구체적으로 뭐 나와? 항구 들어갑니다. 항구. 공항 있죠. 공항도 들어가요. 공항도 들어가요. 철도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2015년도에 7.1% 성장이 될 것이다. 네. 그게 뭐냐면, 레일웨이. 전 세계 철도망 깔기를 원하고 있어요, 중국이. 제가 말했잖아요.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나이지리아 계약했죠. 나이지리아. 매사추세츠, 미국 한복판에 들어갔죠. 매사추세츠, 보스턴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네. 보스턴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인도에 국제사업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자기네 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 빵빵 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야? 중국 관련주가 아니라, 우리나라 중국 관련, 이런, 복잡한 것도 많지만, 제가 왜 자꾸 보여드리냐면, 제가 이거 한다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여기요. 그잖아요, 대표. 그리고 제가 이재석 전문가도 있잖아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넓혀야 된다. 그죠? 그러면 꼭 이재석 전문가 필요하냐? 이재석 전문가라서 꼭 해외 투자해야 되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타이거 차이나, 뭐 A300 이런 거 봐주세요. 네. 예. 그런 거 보면, 여기서 매매는 똑같이 매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근데 제가 보통 사람들 방송에서도 물어보잖아요. 너 ETF 아니야? 그러면 ETF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저희 방송 찍은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갖고 저한테 간혹 물어봐요. 위원님 뭐 사야 되냐고 그러면, 뭐하러 ETF나 사?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네. 그런 거 자꾸 저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잘 몰라요. 방송은 PD도 몰라. 작가도 몰라. 작가는 알아. PD는 몰라. 진짜야, 진짜. 예? 그러니까 뭐 A300은 아니더라도 타이거 합성 레버리지죠. 합성 레버리지 말고 차이나 A. 차이나 A? 차이나 300A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거 나올 거예요. 300A, 타이거 300A가 똑같아요. 차트는 어차피. 300A 레버리지나 차트 형태는 비슷한데. 레버리지니까. 레버리지는 크게 움직이잖아. 좋잖아. 그거는 뭐 그 시청자분이 알아서 판단할 거고, 이거는 있는 것들은 보여드리는 A300입니다. 네, A300이거든요. 네.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이거는 뭐 이게 뭐 해외 주식 투자 머리 아픈 것도 아니고, 네. 그 달러를 뭐 바꾸고 위안을 바꾸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냥 하는 거죠, 맞죠? 네. 그냥 계좌만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매매할 수 있는 거죠, 맞죠? 이성훈 대표. 네네. 네. 이거는 그냥 뭐 해외 계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주식 계좌에서 사고 팔고 그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가 뭐 좋다 나쁘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ETF나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하시라. 예? 네. 그리고 대한민국만 올인하지 말고요. 네. 자꾸 딴 데도 많이 보시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 더 말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인터넷이 안 돼서 부담스러운데요. 멕시코 상황 보여드리겠습니다. 멕시코. 네. 보여주세요. 멕시코 네. 멕시코 뉴스. 멕시코 자동차 시장이 또 급팽창하고 어저께도 잠시 얘기 나왔잖아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뭐냐면 지금 보면 뜨는 나라들이 있어요. 자꾸 보면 멕시코 하면 우리는 멕시코 하고요. 예전에 보면 멕시코 하면 미국 사람들이 사고치고 도망가는 그게 바로 멕시코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 보면 영화에도 보면은 멕시코만 딱 넘어가면 못 잡잖아. 네, 사고치고 도망가는 놈 많죠. 근데 요즘 보면 범죄 인도 이런 게 되게 잘 돼 있어 갖고요. 뭐 허가 받고 그러면요 직접 가서 잡아옵니다. 옛날 그래서 영화에서 요즘에 그런 거 안 나오는구만. 요즘은 잡아가는 게 나오죠. 잡아서 네. 갖고 오는 게 나오죠. 물론 이제 거기서 다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혼자 네. 가서 즉 잡아올 수는 없는데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화면 좀 잡으세요. 네. 여기 보면 제목 자체가 GM to make more cars in Mexico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이게 보면 내용은 인터넷이 안 되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그냥 제가 그냥 번역한 거 제가 정리한 걸 말씀드리면 멕시코의 생산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예? 계속 늘어난다는 거고 여기 또 얼마 투자해? 36억 달러 또 투자한다는 거잖아. 36억 달러를 네. 투자한다. 네. 네. 4년 동안. 네. 4년 동안. 멕시코에 또 왜 투자하느냐? 멕시코 왜 투자하냐면 멕시코는 FTA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말하는 FTA가 아니라 예. 미국 북미에서 나프타를 하고 있어요. 나프타 죄송합니다. 네. 나프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 캐나다, 미국이 같은 묶음을 세금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내년, 후년 자동차 잘 팔린다니까 그게 들어가는 거 있고요. 또 하나가
중남미, 특히 멕시코 자체도 자동차 수요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기아가 근데 뭐 기아나 이런 애들 멕시코에 공장 저도 전전 이코노미스트 어저께 얘기했지만 2015년도는 어쨌든 아니잖아요. 2017년 그러니까 멕시코 공장이 2017년도에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내년부터 이제 짓기 시작을 해서 그거 생각하면은 멕시코 어떤 이슈가 우리 시장에 다가오려면은 제 말씀 그게 아니라 네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지ем사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멕시코 이런 데가 엄청 뜨고 있다는 나라예요. 지금 나라 자체가 멕시코 네. GDP가 살아나고 있어요. 네. 주가 단기적인 게 아니라 왜 멕시코는 앞서 오바마 대통령 얘기도 우리 김성훈 팀장이 했지만 공장이 back to USA. 예? 네. 미국 오나 걔네들 입장에서 미국으로 돌아도 되고 멕시코와 상관없어. 같은 나라기 때문에 멕시코의 생산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자꾸 또 중국만 공장 얘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그런 시가지 넓혀가져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만 보시면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그 메이저 리포트 시간인데요. 메이저 리포트 보기 전에 네네, 리포트 또 흥미로운 결과 있어? 아니 미래에셋에서 제일모직 보고서를 썼는데 야 이거 도대체 이거 언제적 자료를 스캔한 아니, 거야? 봐줘봐. 좀 보여줘봐. 그러니까 삼성물산 공모 당시 매일경제 신문 기사 해가지고 지금 수출 랭킹 1위로 부상 그죠? 올 목표 2억 3천만 불. 야, 2억 3천만 불 삼성물산 보고서였는데 그 이후 이런 보고서가 났다. 그래프로 본 주가 75년 이후 상장 주식 해갖고 했는데 삼성물산의 주가가 그래프로 2달간 계속 상종가 기록. 야, 그 용어가 상당히 좀 친숙하네요. 상당히 좀 정겹네요. 1976년 신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물산이 이제 그 상장이 되고 나서 삼성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주가가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랐다. 이거를 이제 좀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모직도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네. 쭉 보게 되면 요거죠. 네. 제일모직이 정점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이렇게 쭉 수직 계열화 돼 있는 상황이고 KCC 파킹한 거 17%, 그죠? 파킹된 물량. 그 다음에 여기 SDI가 또 갖고 있고 SDI가 좋은 회사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삼남매가 모직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회장님께서 삼성생명 20% 갖고 있고, 물산이가 또 전자, 그 다음에 빨대 꽂고 있고요. 요런 구조가 이렇게 쓱 돼 있죠. 네. 오늘 레포트, 지금 본격적으로 레포트 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미래에셋에서 나온 실리콘웍스 얘기해 주신다면서요? 실리콘웍스를 볼까요? 네. 실리콘웍스를 볼 텐데, 실리콘웍스는 이제 대표적으로, 사물 인터넷 기업으로 이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LG 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했죠. 실리콘웍스를 그 지분을 인수하면서,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 비메모리, 그 칩 설계를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웍스를 한번 볼 텐데, 잠시만요. 인터넷이. 네, 실리콘웍스를 보겠습니다. 네. 자, 실리콘웍스 나와라, 뚝딱. 네. 턴어라운드라는 시나리오인데, 사실 이 턴어라운드 시나리오에 대한 쪽을 보고서 이제 매수를 한다? 저는, 이거 볼게. 인터넷이 잘 안 되네요, 오늘. 안 예뻐요, 인터넷이. 그럼 저부터 네네.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인터넷이, 왜 오늘 인터넷이 어렵지? 네. 아직도 안 돼? 됩니다. 해주세요. 지금 보게 되면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실적은 안 나오던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아하니 근데 특이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아이패드 혹은 또 뭘 얘기합니까? 아이폰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얘는 맥북 에어가 호조를 모임에 따라서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전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애플향 실적 호조, 나도 애플 주식이에요 라는 LG 디스플레이 패널 빌드업과 원화 약세가 지금 실적에 대한 호조를 이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아이맥 출시, 신규 출시 또한 지금 보게 되면은 실리콘웍스의 큰 지금 실적에 대한 쪽에 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이패드 부품의 4배 수준, 단가가 4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이맥에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 실리콘웍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쪽을 기대를 하고 있고 LGD 점유율, 그러니까 지금 이제 LG 쪽으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LG전자에 하는 부품 여기서 이제 LG 디스플레이 TV 점유율이
50% 수준까지 네. 올라갈 것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간에 LG 그룹으로 들어가면서 LG양 이제 그 매출에 대한 쪽이 늘어난다라는 것이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실리콘웍스를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지금 F양 기업으로 지금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미래에셋 간단히 보겠는데요. 미래에셋 죄송합니다. 신한투자에서 나온 건데요. 신한투자는 OCI 얘기 나오는데요. OCI. 근데 이게 왜 OCI를 말씀드리냐면 목표 주가는 하향했어요. 네네. 11만 원으로 하향했는데요. 투자에게는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레포트 자체도 성격 자체가 지금 뭐 적극 사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다만 제목 자체가 이거예요. 좋은 소식도 많다. 좋은 소식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어려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특히 이제 이성원 대표 얘기했지만 이제 유가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대체 에너지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건 분명히 맞죠. 네. 분명히 맞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처음으로 뭐 금년 초에 처음으로 200달러 이하까지 떨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맞는데 실제로 하나하나까지 꼽아보면 2014년 4분기 영업이익이 218억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218억 원은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고 있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드디어 이제 BP에 드디어 화면 여기를 이쪽을 잡아주시면 근접한다는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태양 2015년도 좋아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15년도 좋아지는데요. 한 두세 가지 요인이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중국의 태양광 수요가 회복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폴리실리콘의 경쟁 압력이 완화된다. 이것은 이제 그동안 엄하게 들어갔던 애들이 다 포기하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폴리실리콘의 판매는 늘고 원가는 떨어진다. 이제 원가는 떨어진다. 뭐 정확한 거죠. 뭐 원자재가 떨어지니까 이것도 떨어지는 건 있지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잖아요. 태양광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었잖아요. 왜냐면 대체 에너지 얘기하는데요. 얼마 전에 12월 12일 날 리마에서 기후변화 총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 총회를 했는데요. 여기서 온난화에 대한 글로벌 공조체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하나의 팩트다. 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플러스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 이게 쉽지 않다 보고 있어요. 다만 주가는 이제 언젠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60만 원, 70만 원까지는 뭐 모르겠고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수급으로 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라이칸 형도 그랬고요. 몇몇 큰 형들이 제가 몇 번 소개드렸잖아요. 태양광 관련 회사들, 태양광 관련 회사 투자를 늘리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선 에디슨 같으니까 그 발전소 짓는데도 합병하고 인수하고 합병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내년에 물론 저 내년에 보면 미국에서 관심 있는 게 바이오 그리고 IT 이런 그 모바일 트래픽 관련된 거, 그 사물 인터넷 이런 거 같이 다 마찬가지게 되는데요. 이거 대체 에너지에 대한 거가 지금 특히 많이 죽었잖아요. 최근 한 2달 동안에 유가 떨어지는 가치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것들이 다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런 쪽 이유로 시청자분 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겠는데 다시 말씀드린 이 제목 자체가 뭐야? 좋은 소식도 많다는 거고 그런 거지 이게 뭐 지금 당장 사세요 이런 느낌의 톤은 아니에요. 몇 번째 톤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들 OCI 혹시 갖고 계시고 이런 것들 물려있는 분들 많으실 거란 말이죠. 네. 저희 방송을 직접 들으시거나 팟캐스트에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그 시장에서 특이사항을 몇 가지 더 확인하겠는데요. 오늘 보면 그 이성원 대표 저는 하나의 추세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성원 대표 얘기했던 대연이라든가 MPT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하여튼 그 중국 시장에 그 소매 그 리테일을 갖고 있고 그런 쪽 있잖아요. 아예 이제 직접적으로 매장가는 스토리를 가져가는 애들 뭐 이런 쪽들에 대한 이제 주식들이 이제 그러니까 요커에 대한 쪽은 이제 한계가 있다라면 요커는 뭐 600만, 700만이지만 매장을 깔게 되면 이제 그 대상 자체가 이제 억대 단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네. 이제 그 흐름들, 그러니까 카페베네가 이제 중국에서 지금 상당히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오늘 그 얘기 또 했잖아 그날. 예, 예. 네. 비상장이지만 카페베네가 상당히 이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매장을 까는 이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매장이 필요한가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모객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브랜드가 있는 그런 쪽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력이 있고 사람을 모객할 수 있는 그런 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람이 몰린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연필초상님을 만나서 밥을 먹을 때도 그 뒤에 뒷거리 어디라고 그랬죠? 그 거리
상해 거리. 예. 거리는 모르죠. 예, 그 거리에서도 보게 되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보게 되면은 한국 음식점에 네. 가기 위해서 그 프랜차이즈에 가기 위해서 네. 여전히 그 젊은이들이 넘쳐난다. 치맥을 먹기 위한 그러니까. 그게 넘쳐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막 그 뭐 쉽게 얘기해서 어떤 한국식 그런 프랜차이즈가 생겼다. 그러면 네네. 뭐 그게 먹어보려고 처음에는 막 7시간씩 막 이렇게 대기해서라도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그런 그 열풍은 좀 사그라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 되고 있다. 중국에서 이제 한국형 이런 그 프랜차이즈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중국에 이제 매장을 까는 애들. 근데 매장을 깔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모객 효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건물이 공실이 많기 때문에 그 모객 효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건물주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목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소비와 관련된 프랜차이즈들 이런 것도 브랜드력이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성훈 대표는 숙제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안 됩니다. 내일도 하나 좀 연구 좀 해주세요. 안 됩니다. 아니, 워닝 머티리얼즈. 안 됩니다. 워닝 머티리얼 좀 봐주세요, 내일이요. 안 됩니다. 진짜. 아스타드 좀 해줘. 제가 네. 관심 주잖아요. 네. 머티리얼. 딴 거 다 올랐는데 워닝이만 떨어졌어. 아, 그거는 형님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가? 역인가, 역? 네. 디스당했나? 네. 외국인이 계속 싸고 있다. 주가 네. 떨어지는데. 네. 그런 것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다시 한번 공지드리지만요. 이 팟캐스트 업계가 다 날린다, 지금요. 네. 왜냐면 이게 무료로 주던 서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요. 이게 23일 이후에 팟캐스트가 보장이 안 돼요, 지금.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혹시 팟캐스트가 제대로 못 올라가면요. 유튜브로 보셔야 돼요, 유튜브. 유튜브는 유튜브.com/딱TV, DDAKTV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빨리 계속 올려드리니까요. 일단 그거는 계속해서 서비스가 나간다. 그리고 팟캐스트는 저희가, 끊기지 않게 들어줘 최선을 다하겠지만, 100% 보장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그 팟캐스트에서는 영상은 이제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감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밥 한 번 아껴 먹고 될 일이 아니에요. 밥을 아껴 먹을 돈도 없어. 실제로 밥을 5,000원 이상 안 먹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 저희가 이해해 주시면서. 하여튼 유튜브에 그 미니 채널 그것도 똑같이 구독하시면 들어가면 바로 거기 메시지가 가니까요, 유튜브도요. 네. 유튜브 그 채널 구독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